안녕하세요, 김일조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 투자 노트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0년도 더 전에 제가 선물을 받았다가 책장에 끼워놓고 읽고 있었는데 얼마 전 집 정리를 하면서 다시 발견하게 돼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제 경험과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나쁜 상대와 좋은 거래를 할 수는 없다. 거래 상대를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떤 회사를 투자할 때는 그 CEO의 인터뷰 기사를 많이 보는 편인데 만약 그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은 그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길 일이 많았습니다. 책 내용이 이렇게 간결하게 한두 페이지씩 이어져 있는데 와닿아서 접어놓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실제로 바보가 회사를 운영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기업들은 코카콜라나 월마트, 허쉬처럼 기초 체력이 튼튼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운영하게 돼도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종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내부 정보와 100만 달러라는 거금을 갖고 있어도 1년 안에 파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와닿았던 것은 항상 사람들이 큰 돈을 잃을 때는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정보를 알려준 것처럼 이야기할 때입니다. 버핏은 오마하처럼 월스트리트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 중 좋은 점 중 하나는 그런 엄청난 정보라는 이야기를 들을 일이 없는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노리는 종목에 투자하려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우리들이 매매할 때도 이미 상승해 있는 테마주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탔다가 크게 하락해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미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보다는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알짜 기업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들으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종목들을 놓치셨다면 6개월 뒤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이슈가 발생될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서 매매하신다면 그렇게 찾으신 종목은 미리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남들이 모두 노려서 고점이 됐을 때 좋은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번 실수를 통해 배운다면 돈을 너무 많이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통해 배운다면 그것이 정말 현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 중 구독자 사연이라는 재생 목록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실패담을 들으시면서 거기서 큰 교훈을 삼으신다면 분명 성장하시는 데 도움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분산 투자는 자신의 무지를 감추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봐오면서 느끼는 것은 점점 너무 많은 종목들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 어느 한 종목도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과한 분산 투자보다는 3종목에서 5종목 정도로 좋은 종목을 추리셔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로 써보는 것만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사고를 바로잡는 방법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잘 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어떤 종목을 길게 보고 매수하게 될 때는 꼭 그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를 노트 한 장에 빼곡히 써봅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 펜을 들어서 거기에서 오는 리스크들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리스크가 가장 적은 종목을 찾게 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까지는 방망이를 휘두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조급한 마음으로 매수하지 말고 좋은 포지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매매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제가 정할 수 있는 손절 라인까지 주가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구멍에 빠진 것을 알았을 때 더 이상 땅을 파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워렌 버핏이 1980년도에 알루미늄 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순간 바로 털고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 단기간에 악재로 하락했다면 홀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 악재가 터졌는데도
그냥 막연히 언젠가는 다시 주가가 상승하리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물타기를 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것도 용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자기가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기업을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종이 한 장을 가득 채우기 전에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얼마나 그 종목을 잘 알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실수를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매매일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늘 매매일지를 쓰면서 잘못된 매매를 파악하고 고쳐나간다면 누구든 승률은 크게 오를 것입니다. 아무리 엉터리 사업계획이라도 사장이 하고 싶어하면 아랫사람들은 알아서 긍정적인 조사를 갖다 바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매매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남들은 싫은 소리를 하기를 더 불편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객관적으로 어떤 종목의 부정적인 면을 자세히 말해줄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묻기보다는 스스로 그 종목을 깊이 있게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묻고 또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로 우량 기업의 가치가 과소평가될 때가 바로 최적의 투자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핏은 지켜보던 업체가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 하락했을 때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0억 정도를 그 기업에 투자했고, 예상대로 그 회사는 살아남아서 15년 이후에 그 가치가 23억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제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수소차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폭발 사고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었고, 저는 그때 바로 매수를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이익을 내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을 보시다가 아주 단기적인 악재가 터진다면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오로지 싼 경우에만 거래하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와닿았던 것은 주식은 매수하는 것보다 참고 잘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손절 라인 위치까지 왔다면 그때 매수를 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고, 또 수익이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며 제 매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구독자님들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긍정의 피드백 부탁드리며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